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 AI 김수정입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사명 변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에베니에서 데이터 AI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을 넘어서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인공지능, 인텔리전스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AI는 전 세계 180여 개국,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46개의 카테고리에 등록된 모든 앱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들이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전략, 서비스 기획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션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도출을 해낸 그런 모바일 트렌드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그에 앞서서 그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고객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시장의 트렌드, 경쟁사의 퍼포먼스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자사를 둘러싼 그 시장, 그 외부의 데이터가 궁금하다는 내용인데요. 내부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내부의 데이터와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수천억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는 이 치열한 모바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들을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외부의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전략적 데이터 활용의 교과적인 사례라고 불리는 스타벅스의 사례입니다. 그 외부의 시장을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해당 지역의 경쟁사, 교통 현황, 인구 통계, 소득 수준 등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그 외 경제적인 이익을 도출을 해냅니다. 동시에 내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존 스타벅스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고객들이 어떠한 제품을 선호하는지 등을 파악을 해서 그 내부의 데이터와 외부의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최적의 입지와 최고의 서비스를 도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모바일 시장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외부 데이터의 항목들이 아래와 같이 이제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및 경쟁사 분석, 다운로드 및 랭킹 트렌드, 사용자 지표 분석, 수익화 전략 등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다 잘 분석을 해서 시장에서 자사와 경쟁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악을 통해서 우리 자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해야 될지 수치화된 목표치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외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그렇게 성장을 통해서 유입이 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의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고객들을 통해서 발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행 마케팅 그리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데이터를 볼 때 어떠한 세부 항목들을 보셔야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퍼널 형태가 아마 마케터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각 단계별로 각기 다른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보셔야 되는 외부의 데이터도 상이합니다. 먼저 UA 부분을 보셨을 때는 우리가 경쟁 앱으로 보고 있는 서비스 혹은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다운로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운로드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들이 UA를 위해서 어떠한 광고, 어떠한 ASO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참여 단계에서는 그 서비스들이 액티브 유저의 흐름이 어떻고 그리고 사용 시간 그리고 세션 등 참여도 지표의 흐름이 어떤지 등을 파악해서 벤치마크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리텐션 데이터는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경쟁사의 리텐션 데이터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쟁사들의 리텐션 데이터를 참고해서 자사의 리텐션 전략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화 단계에서는 경쟁사들의 수익화 현황이 어떤지, 그들이 광고 수익화를 하고 있다면 광고 수익화 현황은 어떻고 그들이 어떠한 SDK를 삽입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자사의 수익화 전략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별로 보셔야 되는 외부 시장의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데이터를 손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데이터 AI에서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들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들이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그런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먼저 거시적 모바일 트렌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 소셜, 쇼핑, 건강 및 피트니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면책 조항입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시적 모바일 트렌드를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엔데믹으로 인해서 좀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탈세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좀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모바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신규 앱 다운로드 수의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11% 증가하면서 2,550억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해 매 1분간 쉴 새 없이 48만 5천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용시간은 전년 대비 9% 증가하면서 총 4.1조 시간,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5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광고 지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3,360억 불, 한화로 환산하면 428조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앱스토어 지출은 유일하게 소폭 하락세를 보인 지표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 1분 동안 총 4억 원의 그런 지출을 발생시키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러면 각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별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를 살펴보았을 때 신규 다운로드가 많이 발생했던 국가들은 중국, 인도,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은 2021년도에 18위에 머물렀던 순위가 지난해에는 20위권 내에 들지를 못했는데요. 타 국가 대비 다운로드 볼륨이 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지난해 유일하게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에는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34%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그 성장을 견인한 것은 OTT 데이팅 영상 공유 서비스였습니다. 지출이 높았던 국가들을 살펴보면요.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순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을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앞서서 다운로드에서는 한국은 다운로드가 굉장히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20위권 내에 들지를 못했는데요. 하지만 지출에서는 4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모바일 사용자들의 소비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는 높은 시간수를 기록했던 국가들은 중국, 인도, 미국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국가는 우크라이나였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전년 대비해서 44% 사용시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모바일을 통한 의사소통에 의존하면서 발생하게 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5시간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그런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각 지표들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빅게임 부분의 성장이 좀 돋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다운로드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틸리티 생산성과 원격 의료 부분이 다운로드 증가율이 높았고요. 소비자 지출에서는 만화, 영상 공유, OTT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용 시간에서는 영상 공유와 숏비디오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요.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은 개인 투자가 다운로드 수와 사용 시간에서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해 다소 좀 혼란스러웠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팅과 라이브 스트리밍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를 모두 상쇄할 만큼 대부분의 빅게임 업종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빅게임 부분의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빅게임 부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해 한국의 소비자 실질 소득의 트렌드와 그리고 앱 서비스의 지출 간의 연관관계를 보실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였고요. 게임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빅게임은 그와 무관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AI에서는 2023년 모바일 게임의 지출이 3%가량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빅게임 영역에서는 좀 긍정적인 지표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게임에서 주로 발생하던 모바일 지출이 빅게임 영역으로 확장 및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 빅게임 부분을 서비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사 서비스의 인앱 결제 전략을 좀 더 촘촘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을 좀 특정 연령들이 선호했던 그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각 연령들이 선호했던 서비스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연령에서 동시에 좀 선호하는 서비스가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연령별로 그들이 선호하는 그런 특이점은 좀 눈에 띄었습니다. 1824와 45세 이상들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선호하는 서비스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534 연령대는 타 연령대에 대비해서 모바일 뱅킹을 활용하는 그런 비중이 높았고 3544는 모바일을 쇼핑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거시적 트렌드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금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 금융 트렌드를 이끌었던 세 가지의 장르는 모바일 뱅킹과 디지털 지갑 및 결제, 개인 대출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들이 모바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제적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더 다양한, 더 많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들에 의존하면서 이 금융 부분의 성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지난해에는 2021년 대비 다소 소폭 하락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을 보았을 때 한국도 지난해 금융 서비스들이 디지털 전환을 앞세우면서 해당 부분의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모바일 뱅킹과 디지털 지갑 및 결제의 다운로드 상승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앱 랭킹에서도 그 흐름이 관찰되었는데요. 앱의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았던, 금융에서 다운로드가 가장 많았던 서비스는 토스, 그 뒤로 카카오뱅크, 하나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던 금융 서비스는 개인 투자와 가상화폐 거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가 2022년도에 또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에는 여전히 2020년도보다는 높은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은 전통적으로 좀 변화가 많지 않은 업종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융 서비스들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진출할 국가들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한 해 에이펙 국가들의 그 현지 금융 서비스들의 다운로드 점유율을 보았을 때 중국, 일본, 한국은 모두 다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고요. 그 외에 동남아 국가들은 그에 비해서 그 현지 국가의 금융 서비스들의 다운로드 점유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 국가들이 비교적 해외 금융 서비스에 좀 오픈이 돼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해외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국가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은 지속적으로 사용 시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업종입니다. 지난해 안드로이드 유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총 사용 시간이 2조 시간으로 전체 4조 시간의 절반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셜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것은 소비자 지출이었는데요. 그 지출에서 가장 독보적인 성장을 보였던 것은 바로 틱톡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그런 아르푸를 좀 살펴보았을 때, 소셜 서비스들의 아르푸를 살펴보았을 때 틱톡은 2, 3, 4위 서비스들을 85센트 이상 훨씬 웃도는 그런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틱톡의 이런 고수익의 비밀은 바로 고비용의 IAP에 있었습니다. 틱톡에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IAP는 250불짜리 가장 비싼 항목인데요. 이 항목이 전체 판매량의 채 1%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AP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체 미국의 iOS 소비자 지출의 4분의 1에 달할 만큼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틱톡의 수익화의 비밀은 바로 이런 고비용의 IAP를 판매할 수 있는 그 능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위였던 스냅챗을 살펴보면요. 스냅챗은 지난해 연간 구독 모델을 출시를 한 것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매출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틱톡과 스냅챗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많은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소셜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폭발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한 해 한국에서의 소셜 부분의 소비자 지출 순위를 좀 공유해 드리면요. 틱톡은 지난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셜 부분의 소비자 지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위를 차지하면서 카카오톡의 위상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쇼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대면 쇼핑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모바일 쇼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목적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용자들이 이 쇼핑을 절약을 위한 툴로 활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율이 많이 높았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BNPL과 쿠폰 및 리워드 부분의 다운로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그 현상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보았을 때 지난 한 해 다운로드 증가율이 높았던 서비스를 살펴보면요. 1위 올웨이즈, 2위 중고나라로 한국에서도 사용자들이 모바일을 그런 절약의 툴로 활용하는 그런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BNPL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타 국가 대비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비교적 수월하고 또 다양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그런 국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피트니스 부분입니다. 지난해 이 부분에서 전 연령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그리고 건강 모니터링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후로 불어왔던 홈트레이닝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각 연령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던 서비스에서 특이할 점은 3544에서 사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캐시워크, 캐시슬라이드 스텝업과 같은 피트니스 트래커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최근에 불고 있는 앱테크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최근 경기 침체가 이 건강 및 피트니스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세션을 진행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좀 다소 좀 우울한 키워드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장르만 바뀔 뿐이지 모바일 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치열한 모바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세션이 모바일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션의 근간이 되는 리포트는 지금 하단에 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그 리포트의 정말 극히 일부분만 공유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션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